미국의 무슨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것도 오래 갔어요. 그냥 집값 끝나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왔던 거는 일시적인 위협이다.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무한정 상승할 것이다. 세상이 다 좋아질 것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주식을 무조건 사는 거래.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다 돈을 번대. 우리 이모도 저기 저기 하이닉스 67만 원을 물려가지고 아직도 저기 못 빠져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식이 저기 하락할 때는 되게 오랫동안 또 하락해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돈 벌기 쉬우면 누가 일하겠어. 다 주식하지. 근데 이제 그게 주식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것도 10년에 한 번.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10년 전에 위기가 한번 왔으니까 이제 10년 동안은 ELS 할 만한 시즌이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은 위험해. 지금 위험한데 만약에 꽉 떨어져가지고 세상이 막 망할 것 같고 막 한강에 막 투자자들이 막 서로 뛰어나려고 난리를 치고 그런다고 해서 주식을 할 엄두는 안 나는데 은행에다 넣자니 조금 금리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떨어지겠나 싶을 때 이제 ELS를 가입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은 이제 터질 일이 없어. 왜 잘 안 뜨니까.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팍 뜰 때 그러면 주식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탁 떨어질 때 쉬고 이제 이러면은 초대형 거부가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하다 보면 물리기도 하고 뭐 손해도 좀 나고 그리고 또 직장 출근해가지고 또 월급 벌고 또 그러다 은퇴하는 거죠. 아무튼 자 성장주 가치주는 질문 12번 이렇게 해서 가치주는 경기 호황기 때 유리하고 불안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난 잘못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주랑 가치주를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성장도 있고 가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네이버 카카오가 성장주야. 그러면 카카오가 가치가 없다라는 거냐? 그럼 뭐 얘기하면은 헷갈리잖아요. 가치라는 게 뭐 누구한테 사람한테도 이 가치 없는 것 그러면은 욕이잖아요. 근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치라는 거를 돈의 가치다. 돈의 가치. 자 여기서 다시 성장주랑 가치주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랑 가치주에서 자 돈의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가치주는 주식이죠. 주식이란 말이에요. 주식의 거의 좀 비슷한 반대말은 채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채권. 그러면은 내가 리빌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제가 채권자가 되나요? 채무자가 되나요? 채권자가 되고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내가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증서는 채권 증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빌린 사람한테 증서를 받아요. 근데 돈에는 이자가 무조건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에는 이자가 붙겠죠. 근데 주식에는 이자가 붙어야 돼. 안 붙으면 안 돼요. 돈에는 이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주식에서는 어떤 거를 되냐면은 배당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해서 100원을 벌었는데 이 회사가 배당 성향이 만약에 30%예요. 그러면은 30원을 주주한테 줘야 돼요. 돈에는 이자가 붙는 게 상식이니까. 그런데 카카오를 볼게요. 카카오를 보면은 종목 정보에서 배당 수익률이 카카오는 0.04%를 준답니다. 기준금리가 1.25%인데
근데 우리 주지 않냐. 근데 너무 작잖아. 0.04는. 예. 그래서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배당주와 가치주.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 성장주는 그 무가치주죠. 왜 무가치하냐? 주식은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은 잘 안 줘요. 성장주들은 보통. 그런데 그 포스코는 얼마 주죠? 포스코는 뭐 철강 뭐 팔아봐서 뭐 갑자기 뭐 신기술이 뭐 발생하겠어요? 별로 없죠. 포스코는 배당 수익률이 2.99%를 줘요. 건설회사건 그리고 증권회사가 특히 많이 줘요. 증권회사가. 삼성증권이 5.3%를 줘요. 그럼 그 얘기를 하겠죠. 증권회사는 성장도 하는 회사인데,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사람이 재산이고 망하기도 금방 망해요. 증권회사는. 옛날에 막 통폐합할 때는 막 몇십 개씩 막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왜 증권회사는 가치주처럼 배당을 많이 주냐? 그 이유 아십니까?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모양이 가장 벤처기업에 닮아있는 게 증권회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재산인 회사야. 사람 하나는 거기서 그래서 고액연봉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증권회사만 유일하게 배당을 많이 주고 그런다. 첫 번째, 증권회사잖아요. 증권의 모범을 보여야지. 정부에서 많이 주라는데 증권회사가 모범을 안 보이면은 일반 회사들은 배당 많이 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애가 걸린 거야. 두 번째, 얘네가 또 의외로 저기 그 미국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로빈후드 사태가 있었거든요. 로빈후드. 처음 들어보셨어요, 로빈후드? 로빈후드 사태가 뭐였었냐면 주식을 투자를 하면은 증권회사에다 수수료를 내고 증권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수수료 내기 귀찮다. 우리끼리 만들어서 증권회사를 설립하자라고 해서 증권회사를 개인이 하는 수수료 무료 증권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미국 개미들이 막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다른 증권회사에다가 이제 거래를 위탁을 해요. 위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증권 거래업은 철저하게 정부에서 저기 그 면허 사업이에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 아무나 뭐 갑자기 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옛날에 카카오뱅크를 했었을 때 김범수 의장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뭐 저기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것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워. 대주주가 죄도 안 져야 되고 뭐 자산도 잘 분배가 돼야 되고 아무튼 전과가 있어도 안 돼. 임원 되려고 다 그렇게 한다고. 임원만 되려고 해도 웬만하면서 20분 되려고 전과 기록 다 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은 그런 게 없거든. 이게 의외로 면허 사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치 성장주는 유일하게 증권주의다. 나머지는 배당을 많이 주든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 기준이 그래도 기준금리보다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 게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는 배당을 주는 회사. 우리 한국 주식이 왜 저평가가 됐는 줄 아십니까? 뭐 남북 뭐 북한의 위협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배당 성향이 제일 낮아요. 사내 유보금이 많고 배당을 안 줘.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막 배당주 막 하면 막 20%씩 막 30%씩 줘요. 걔는. 이거 재밌는 거 나 엊그저께 배운 것 중에서 나 이거 되게 신기했던 게 있었어. 자, 나바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 회사야. 이게 무슨 저기 그 미국의 그 담배도 만들고 뭐 어쨌든 담배랑
이렇게 담배랑 뭐 저기 뭐 소비재 뭐 약이랑 뭐 이런 거 팔았던 약 소비재 이런 회사였대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돈을 막 그 쓸어 담았던 회사였었는데 이제 대주주가 막 파티 벌이고 막 그 저기 막 돈을 이상한 데다가 막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래가지고 주가가 바닥을 쳤어요. 주가가 바닥을 치면은 미국에서는 적대적 기업 인수 목적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100원인데 이 회장이 너무 저기 그 방만해서 주가가 30%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인수 목적 펀드에서 이걸 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무슨 뭐 저기 장보고 펀드니 그래가지고 그 막 기업이 그때 아이언 칼아이언 그러니까 현대 그룹을 뭐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있고 그 외국계 펀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한국의 자산을 외국계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산을 빼간다 그래가지고 뭐 외환은행 인수합병 사태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많은 거야. 이런 회사들이 100이라는 가치를 이제 30밖에 못 받으면 40 주고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200에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주가가 떨어지면요 회사가 위험해.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올려야 되냐? 배당을 많이 주고요.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해서 그냥 자기가 회사 돈 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없애버려요. 네. 그리고 주주총회. 버크셔 해더웨이 주주총회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는데 주주한테 편지를 써요. CEO가 우리 주주님 자존감도 올려주고 주가도 방어해주고 돈도 주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 저기 기업 인수 합병 목적 펀드가 발생을 안 하고 이게 좀 죄악시 여겨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그 떨어져도 뭐 회사 돌아가는 게 별 상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 주주를 좀 무시한다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뭐 이재명 지사도 그때 3%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배당 많이 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저평가 뭐 북한 얘기 그만하고 배당을 적게 주는데 그래서 왜 한국 주식만 이러냐. 배당 적게 줬다. 앞으로 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왜 배당을 안 줘도 기업 인수 합병 목적으로 저기 그 한국은 기업 인수가 잘 안 되냐? 이유가 뭐냐면 다 저기 친척이니까 흑기사, 백기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무너질 것 같았으면 막 현대가가 무너지면은 막 다른 데서 막 저기 친척들이 도와주고 막 돈으로 사주고 도와주니까 이 개인 주주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못 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 인수 목적 펀드도 전 사실 좀 제대로 좀 평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도 삼성전자 케이스처럼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되면서 배당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올라가요 주가.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배당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돼. 돈을 못 버는데 배당만 또 막 주면은 그 SNK라는 사태가 있었어요. SNK. 그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그 일본 오라키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잘 안 해. 왜냐면은 저기 오락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작권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주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배당만 많이 줬어. 그 회사가 부실해지겠죠.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배당만 주니까. 이게 한국에 지금 상장돼 있을 거야. 한국 상장됐다가 내려갔을 거야. SM.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많이 벌기만 해. 또 주주한테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한테 배당 성향이 높아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고 가치 있는 회사다. 돈도 잘 벌고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러면 돈을 잘 벌면은 성장 주지 않느냐? 아니에요. 기업의 목적은 무조건 다 돈을 잘 벌어야 돼. ESG고 뭐고 간에 돈을 못 벌면 다 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는 안전합니다. 벌어놓은 돈도 많고 이익도 꾸준히 내고 주가도 삽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주가는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미 다 올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차트 중에서 제일 재밌는 차트가 그거예요. 뭐냐면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차트 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 떨어졌다. 엄청 떨어졌죠 요즘에. 그런데 이게 옛날로 보면은 2006년서부터 이번까지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쫙 한 거예요. LG생활건강이. 근데 LG생활건강이 무슨 화장품을 만드네 뭐 뭘 만드네 어쩌면 또 경쟁에서 많은 분야거든. 그 분야가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막.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주주의 가치를 잘 쳐준다는 거. 사업도 잘하지만은 배당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그러고 또 그 비트코인처럼 아예 기계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잘 쳐주는 회사가 있어요. 맥쿼리 인프라 펀드. 맥쿼리 인프라를 보잖아요. 여기도 그냥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우상향이에요. 이거는 뭐냐? 옛날에 이명박 때 되게 유명했던 회사인데 이명박 아들이 여기에 근무를 해가지고 유명했던 회사였었어요. 그런데 잠깐 쉬었다가 이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